안녕하세요. 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1차식과 그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1차식 계산의 실전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식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떤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익숙치 않으면 1차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학년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1차식 계산, 1차식을 정리하고 어떤 식으로 간단히 정리하는 그런 계산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장을 식으로 만들어낼 때 그것이 이제 문장에 따라서 뭐 1차식이 되기도 하고 2차식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정리를 할 때 지난 시간에 배운 1차식 정리 계산하는 덧셈, 뭐 곱셈, 이런 나눗셈까지 이런 것들을 쭉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연속한 세 정수에 대해서 연속한다고 하는 말은 정수면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자연수면 연속하면 1, 2, 3, 뭐 3, 4,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연속한 세 정수의 가운데 정수를 A라 할 때 세 정수의 합은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문제를 일단은 정리를 하면서 그것을 간단히 해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세정수는 했을 때 가운데 것을 A라고 했으니까 A를 가장 먼저 쓰고 요 바로 앞에 것은 하나가 작겠죠. 그래서 A 빼기 1. 그 다음 것은 하나가 더 커서 A 더하기 1이 되는데 여기서 합은 했어요. 이 세 개를 합해야 되는데 이 합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는 상관없는데 문장에 따라서 가로가 쳐져서 곱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놈이나 요 놈은 다항식이니까 식을 쓸 때 처음에 연습할 때는 반드시 가로를 치고 식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더해 버리면 여기에는 앞에 1, 1이니까 이거 뭐 분배 법칙 하나 괄호를 푸나 안 푸나 똑같죠. 그래서 괄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괄호를 생략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서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이거는 없어지겠죠. 그러면 A 하나, A 하나, A 하나 해서 A 세 개를 더하는 것이니까 계산 결과는 3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내용은 이제 자료에 정리해서 뭐 평균 구하는 것이 나오는데 국어와 수학 점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국어 점수는 A, 수학 점수는 B라고 할 때 두 과목의 평균은 그랬어요. 평균하게 되면 모든 점수를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각 과목의 점수의 합에 나누기 과목수 또는 이게 곱셈으로 고치면 곱하기 과목수분의 1이 되니까 식의 모양이 과목수분의 각 과목의 점수의 합 이렇게 되겠죠. 과목수가 2, 각 과목의 점수의 합은 A와 B를 더해줘야 되니까 식은 2분의 A 더하기 B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1차식을 간단히 하여라. 간단히 하여라 하고 보니까 여기 보고 여기 보니까 가로가 있네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이런 걸 정리할 때 순서가 괄호 풀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동류항 계산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괄호를 다 풀면 바로 풀면은 5x 빼기 20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 지난 시간에 강조했지만 여기는 이 부분은 따로 정확히 얘기하면 더하기 음의 3의 괄호 곱하기 이렇게 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괄호 안으로 곱하는 수가 3만 곱하면 틀리고 음의 3을 곱해줘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의 3을 곱하니까 음의 3x 음이니까 같은 부호니까 양이 되겠죠. 그래서 양이에요. 그 다음 요 두 개는 이제 순서를 바꿔서 동료한끼리 모아줘야 되니까 여기에 콤마 찍으면 더하기 음의 20 더하기 음의 3x가 되겠죠. 그래서 자리를 바꿔주는 교환 법칙을 써서 바꿔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이걸 안 하고 그냥 바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익숙해지면. 그래서 지금은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순서대로 다 설명드립니다. 여기 계산하면 여기 동류항이니까 계산하면은 EX가 되고 여기는 음의 20, 양의 6이니까 음의 수가 더 크죠. 그래서 음이 14개 남아서 음의 14 해서 EX 빼기 14라고 식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이게 이제 부등식이나 방정식을 풀이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돼요. 그런데 이 식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EX 빼기 14는 0이 나오게끔 해라. 이제 정다항식, 이렇게 돼 있는 1차식, 이건 그냥 다항식인데, 요거를 정리한 것은 여기 되지만, 식에 여기에서 는하고 0 해서, x의 값은 얼마입니까 하면은, 초등학교 때는 요거 네모해서, 네모의 값을 구했죠. 그런데 그 네모 쓰는 것이 좀 불편해서 이제 문자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값은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7이 들어가면 되죠. 2, 7이 14면 0이 되죠. 그때 요 x의 값을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걸 등식을 만족하는 값이라고 해서 그 미지수의 값을 해 또는 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식, 이렇게 해서 미지수가 있고 등호가 있고 0 이렇게 된 식을 요 1차식이니까 이걸 이름해서 1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1차식을 정리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가 하면 이거 정리 못하면 이런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차식 계산하는 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틀리면 방정식 부분에서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100%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다항식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자, 3번 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X,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를 가로 안에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자, 4A 빼기 3A는 1. 그냥 보면은 4 빼기 3 하면 1이고 A 빼니까 1이 되는 거 맞아요?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거는 네, 틀려요. 여기서 A 앞에 있는 이 4나 여기 요 뒤쪽에 있는 A 앞에 있는 음의 3이나 이거를 개수라고 하죠. 그 개수의 의미는 개수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A가 4개에서 A가 3개를 빼주면 A가 몇 개가 남느냐 했을 때 1개가 남게 되죠. 간단히 사과 4개에서 3개를 빼면 사과 1개가 남지 그냥 1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과 1개가 남는 것이 그냥 1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자세하게 보면 분배 법칙 역을 이용해서 A를 묶고 나면 4 빼기 3이 되고 여기 1이 되니까 요거 정리한 것은 A가 되니까 1이 아니라 A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똑같은 문제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7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A 빼고 나면 7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A가 7개에서 여기 1이 생략돼 있어요. 1이 생략돼서 1개를 빼니까 6개가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똑같이 계산하면 6A가 돼야 돼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보니까 2, 8 약분을 하니까 4 되고 C 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것을 나눗셈인데 이거를 여기 정수 형태니까 분수 형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C분의 8C가 돼서 여기서 2와 8이 약분하면 4가 되죠. 근데 CC 만약에 1억 나누기 1억 하면 얼마 돼요? 1이 되죠. 그 숫자가 아무리 크더라도 똑같은 것을 나누면 그냥 1이 되죠. 문자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 있으니까 약분이 돼요. 그래서 C도 약분되고 2, 8도 약분돼서 계산 결과는 4가 돼야 돼요. 4C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6A 빼기 6B는 A 빼기 B다. 6 빼고 나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6개 빼고 0이 되는 0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A와 B는 문자가 다르죠. 이 문자가 다른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동량이 아니다. 동량이 아니면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동량 계산하는 것은 이제 덧셈 뺄셈에서 되니까 여기서는 이게 뺄셈이니까 동량끼리는 이게 동량이 아니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량이 아니니까 그냥 이 식 자체로 냅둬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8b 빼기 2b는 6b. 이제 요 1번과 2번 문제하고 유사하죠. b가 8개에서 b를 2개를 빼라 하니까 6개. 이건 맞죠. 그래서 계산한 것 보면은 8 빼기 2에서 6b 해서 맞습니다. 자, d가 요 글씨체가 조금 다르죠. 근데 이해를 하십시오. 3d 곱하기 2d 하면 요거 곱하면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야 돼서 여기는 그냥 d가 아니라 d 제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곱하면 여기는 6이 되고 이건 dd 두 부분 곱했으니까 제곱이 돼서 6d 제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6문제가 있는데 틀리기 쉬운 것들을 좀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량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계산할 때 개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A까지 문자까지 빼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봅니다. 다음 주어진 다항식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2분의 얼마 이렇게 되는 선생님 이거 다항식이에요? 왜냐면 2분의 한 덩어리로 돼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요 2는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세 군데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가 분해했으니까 이 전체 여기 지난 시간도 되겠지만 여기에 가로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나눗셈을 고칠 때 이렇게 했는데 이걸 곱셈으로 고쳐서 분배 법칙을 하게 되면 요거 이제 앞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곱해서 전개를 하니까 2분의 3a 빼기 2 약분되니까 그냥 b 그리고 2분의 7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질문에 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중간 계산 과정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를 싹 지우고 여기만 봅니다. 보면 A의 개수는 A와 곱하여진 수 부분이니까 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 B의 개수는 요거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 조심하라 했는가 하면 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떤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댔어요. 근데 여기가 빼기니까 여기를 덧셈으로 고치면 더하기 음의 b가 되겠죠. 그래서 음의 b는 음의 1 곱하기 b니까 b의 개수는 음의 1.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상수항은 숫자. 여기 더하기니까 그냥 2분의 7 하면 되겠죠. 이 부분 꼭 조심하세요. 그래서 요거 실수하는 학생이 간간히 종종 있는 부분이에요. 자, 5번 봅니다. 이제 1차식 계산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좀 종종 나오는데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아래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했는데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 전체는 직사각형인데 여기에 이렇게 웅덩이 마냥으로 쏙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요철이라 그러죠. 그래서 쏙 들어갔는데 이렇게 됐을 때 둘레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직사각형의 둘레 구하는 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인데 이게 곱하기 2 곱하기 2 하니까 분배 법칙의 역을 이용하면은 중가로의 가로하고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묶어서 곱하기 2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자, 이거 계산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전부 다 직각으로 다 돼 있어요. 뭐 이렇게 구불구불 하면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보니까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들어간 이 부분을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전체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죠. 근데 여기 내려온 것은 아직 안 더했어요. 그래서 이거 내려온 것 하면 이거를 추가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직사각형에서 추가된 부분이 이쪽 하나 이쪽 하나에서 똑같은 길이가 두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요 추가된 두 부분을 더해주면 되니까 주어진 도형의 둘레 길이는 직사각형의 둘레에다가 여기 파랗게 돼 있는 이 부분 추가된 길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자 직사각형 둘레는 이거와 이거 더한 다음에 두 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추가된 길이는 x 더하기 1 요것도 이제 아까 부분에서 이제 뭐 세변할 때 이렇게 다항식일 때는 괄호를 치라 그랬죠. 여기서 마찬가지 다항식이니까 요게 두 개니까 추가된 길이는 x 빼기 1이 두 개 괄호를 반드시 쳐야 돼요.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 2x, 3x, 덧셈이니까 괄호가 필요 없으니까 다음엔 5x, 3 빼기 2니까 1. 두 개 해서 이제 요걸 전개를 해서 괄호를 풀어서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2, 5, 12 해서 여기는 2x 빼기 2. 10x, 2x 더하기니까 12x 요건 없어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12x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 이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조금 모양이 다른 것하고 이제 요거와 같은 것인데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부분을 보면 이거는 들어갔고 이거는 튀어나왔죠. 그런데 길이가 여기 4, 6, 이거 2.5예요. 요것의 둘레와 요것의 둘레 보니까 추가된 부분이 여기는 이제 공통으로 이게 올라가면 직사각형이 되니까 추가된 부분이 2.5, 2.5 똑같고 6, 4, 6, 4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도형의 둘레의 길이는 두 개는 동일해요. 그래서 똑같은데 계산을 해보면 4, 6 더하면 10이니까 20에다가 추가된 거 요거 두 개 하니까 5가 돼서 25가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 이렇게 지금 이거는 요철해서 이렇게 쏙 들어간 것을 들어가고 나온 거는 이제 두 개가 같은데 이 부분은 전혀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죠. 이거는 이제 계단으로 잘라진 거예요. 전부 다 직각으로 잘라진 건데 이렇게 계단으로 잘라진 것하고 이놈은 둘레가 똑같아요. 자, 왜 똑같은가 보면 이렇게 원래 그 직사각형에서 이제 나눠진 대로 다 하면 여기서 보면 여기에 있는 가로 부분에 요것들은 전부 다 올리고 세로 부분도 이쪽으로 전부 다 밀게 되면 이렇게 된 것이 직사각형과 둘레는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분의 이것도 둘레는 더하면 10이니까 양 두 개가 되니까 20이 되겠죠. 양쪽 다. 그래서 요 그림은 기억을 해 주는 게 좋아요. 둘레를 구할 때 이렇게 들어가고 나온 것들은 추가된 부분을 직사각형의 둘레에다가 더하기만 하면 되고 요 두 개는 직사각형의 둘레와 똑같아 라는 것을 기억해 두고 있으면 문제풀이 하는데 아주 빠르게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봅니다. 다음 다항식을 정리하였더니 ax 더하기 b가 되었다. ab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단 써놓고 보면은 분수 형태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분자는 여기에 가로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수를 계산하려면 초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통분을 해줘야 되겠죠. 통분을 하면 2와 3 최소 공배수가 6이죠. 그래서 여기는 3, 여기는 2 곱하고 3 곱해야 되겠죠. 그 전에 해야 될 것은 반드시 괄호를 친 다음에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괄호를 친 다음에 앞에 것에선 3을 곱하고 뒤에는 2를 곱해서 일단은 계산하면은 분모가 6이 되니까 이제 분자 부분만 계산하면 되는데 숫자를 앞으로 보냈어요. 이걸 이제 문자로 생각하고 수를 앞으로 보내서 그 다음에 이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6x 빼기 15
여기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될 것? 네. 음의 2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음의 2x 빼기 4가 되겠죠. 그래서 6분의 이렇게 정리되면 이 두 부분 계산하면 6x 빼기 2x 하면 4x 계산하면 19가 돼서 6분의 4x 빼기 19.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냥 이 모양이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따로 쓰면 공통인 분수인 6을 6분의 4x와 6분의 음의 19. 그래서 이렇게 따로 정리한 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는 약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x 빼기 6분의 19. 근데 이것이 모양이 ax 더하기 b로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여기는 더하기인데 여기는 빼기죠. 그럼 이걸 덧셈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덧셈으로 고치니까 음의 6분의 19 되니까 비교해서 x 앞에 있는 수 개수 a는 알겠고 b도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3분의 2, b는 마이너스 6분의 19 이렇게 해서 정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 봅니다. 자, 요건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 규칙을 찾아서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잼 하나가 이제 벽에 쭉 붙이면 이제 앞정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쭉 붙이게 되겠죠. 이렇게 붙여 나갈 때 그 문제를 보면 n장 붙일 때 사용되는 앞정의 개수를 n을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그랬어요. n장까지 붙이면 과연 앞정이 몇 개? 여기도 앞정이 이제 여기 했는데 여기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생략했어요. 근데 들어가야 돼요. n을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그리고 15장을 붙일 때 과연 앞정이 몇 개가 필요하냐. 자, 그러면 이제 풀이를 보면 한 장을 붙이면 이렇게 4개가 필요하겠죠. 2장을 붙이면 여기는 이제 요 앞정을 빼서 다시 붙여서 하면 되니까 2개가 더 들어가서 6개가 들어가겠죠. 3장을 붙이면 8개. 4장 붙이면 하나, 셋, 넷, 5개니까 10개가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면 n장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 n장일 때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규칙을 보면 여기는 4, 여기는 2개가 늘어났죠. 그래서 4 더하기 2, 여기는 4, 여기 앞쪽에다가 2개 더하고 여기는 또 2개를 또 더하고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4가 있는데 과연 이것의 개수가 몇 개인가 보니까 2장일 때는 하나, 3장일 때는 2개, 한 장이 여기 2가 한 개씩 한 개가 작죠. 그래서 요 개수는 이 n 빼기 1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게 되니까 요 4는 2 더하기 2로 할 수 있죠. 여기 이제 이 2개씩 이렇게 짝지어지니까 그래서 요것을 4를 바꿔서 보니까 4는 2 더하기 2 요 부분이 4예요. 그래서 6은 2 더하기 2 더하기 2 아까 요 부분이 이제 4였으니까 이렇게 보고 보니까 2를 이렇게 공통으로 보니까 여기는 2가 한 개 더하고 2개 더 요 앞쪽에 거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이제 빼놓고 나머지 거 보니까 2가 2개, 2가 3개, 2가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게 몇 개겠느냐 했을 때 n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n장 붙일 때는 2가 n개에다가 한 개 더 더하게 되죠. 그래서 식을 쓰면 2 더하기 2 곱하기 n. 물론 요거를 정리를 하면 여기 분배 법칙한 2 가로 n 더하기 1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을 가로 이제 풀어놓은 것을 그냥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정리해서 하면은 실수 없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15장 붙일 때는 앞정이 몇 개가 들어갈까 했을 때 15장이면 여기서 이 식에서 n의 값이 15란 얘기죠. 이제 요것은 이제 앞쪽에서 우리 1차식 계산하기 전에 식의 값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15를 n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이니까 n에다가 15를 대입하니까 2 곱하기 15 더하기 여기가 30이 되니까 정답은 32개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차식 계산을 이제 연습했는데 이것보다도 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시간 나는 대로 지금 요 한 양보다 한 5배, 적게는 3배에서 5배를 더 많이 연습해서 실수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1차 방정식이나 압축을 하는 것들이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차식 계산을 이용해서 그다음 등식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두 가지를 합쳐서 1차 방정식 풀이를 하는 것을 해가 뭐고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